2023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류 언론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금 시장에는 큰 파장을 일으킨 발언을 했습니다. 말하라고 해서 연설하며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본 위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진짜 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 종이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아이오와주에서의 유세 연설에서 트럼프는 다시 말했습니다. 취임 첫날, 저는 미국의 건전한 통화를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달러는 다시 강해질 것이고 실질적인 무언가에 의해 뒷받침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를 선거 운동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 트럼프는 아무렇게나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으로 보증되는 통화를 옹호하는 책을 쓴 주디 쉘턴, 현재 통화 시스템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믿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건전한 통화를 포함한 경제 민족주의를 주창한 스티브 배넌 등 그 패턴은 분명해집니다. 트럼프는 9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금으로 보증되는 달러 시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날짜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2027년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10배에서 20배로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수조 달러의 부채를 소멸시키고 채권자들을 파멸시키며 종이 달러를 가진 자들로부터 실물 금을 가진 자들에게 세계 권력을 이동시킬 대대적인 재편 리셋입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적인 근본위 통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리셋은 선제 공격입니다. 중국이 먼저 금으로 돌아가기 전에 앞서 근본위제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트럼프가 왜 이런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이 기계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선례들, 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것이고 누가 완전히 파멸할 것인지, 그리고 왜 2027년이 우리가 아는 달러를 종식시킬 이 리셋의 가장 유력한 날짜인지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패턴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화폐 시스템 재편 리셋은 50년에서 100년마다 발생합니다. 마지막 재편은 1971년이었으니 이미 54년이나 지났습니다. 트럼프가 왜 근본위제로 돌아갈 것인지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은 근본위제가 실제로 무엇이며 왜 끝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1879년에서 1933년까지 미국은 고전적 근본위제해서 운영되었습니다. 모든 달러는 온스당 20달러 67센트의 고정된 금으로 상환 가능했습니다. 20달러 지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은행이든 가서 금 한 온스와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을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금으로 보증할 수 있는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세수 이상의 정부 적자 지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1933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공황이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위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3년 4월 5일 루스벨트는 행정명령 6000배 기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 시민들이 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모든 금화, 금고에 금 증서를 온스당 28달러 67센트로 연방준비은행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0,000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몰수였습니다. 정부는 사유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금을 수집하자 루스벨트는 금의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1934년 금준비법은 새로운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설정했고 이는 하룻밤 사이에 달러 가치가 69%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20달러 67센트의 금을 넘겨주었던 미국인들은 정부가 그 같은 금을 35달러로 재평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30억 달러 상당의 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금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정부는 이제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통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1934년에서 1971년까지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달러는 온스당 35달러의 금으로 뒷받침되었지만 오직 외국 정부만이 달러를 금으로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증할 수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1년 무렵에는 외국 국가들이 700억 달러 상당의 달러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이 보유한 금은 겨우 1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1965년 샤를 드골은 프랑스의 달러 보유액을 금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전함을 뉴욕으로 보내 금을 실어 오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포트녹스에서 금이 유출되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미국이 금 태환 창구를 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 국가들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상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는 끊겼습니다. 달러는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 순수한 법정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금 보증이 없어지자 정부는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1971년에서 2024년까지 통화 공급량은 3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달러는 구매력의 98%를 잃었습니다. 1971년에 1달러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7달러 50센트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위제가 실패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전쟁과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돈을 찍어낼 수 있도록 금 보증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54년 동안 그들은 36조 달러의 연방 부채와 300조 달러의 전 세계 총 부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스템이 왜 실패하고 있으며 왜 근본위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은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 지위, 달러로 책정되는 석유 가격, 그리고 군사적 강제력입니다. 이 세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의 세계 외환 보유액 점유율은 2000년에 71%에서 2024년에 58%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했기 때문에 국가들은 답연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에 3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의 달러 보유액이 정치적인 이유로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페트로달러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산 석유 구매에 대해 위안화를 받겠다고 발표하며 50년 페트로달러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2024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대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하며 금 기반 브릭스 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연방 부채는 36조 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120%에 달합니다. 이자 지급액만 해도 연간 1.2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는 국방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는 부채 악순환이며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가치 하락한 통화로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5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중앙은행들은 136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137톤을, 2024년에는 1000톤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3년 동안 300톤 이상으로 닉슨 쇼크 직전인 1970년대 초반 이후 최고치입니다. 누가 사고 있을까요?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인도, 폴란드, 싱가포르입니다. 이 국가들은 달러 보유액을 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264톤의 금 보유고를 보고하지만 분석가들은 실제로는 4,000에서 6,000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0년에 600톤이던 금 보유량을 2024년까지 2,300톤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매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포지셔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통화를 금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달러는 존립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지명했던 주디 쉘터는 근본 위제로의 회귀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써왔습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는 현재의 통화 시스템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금으로 뒷받침되는 건전한 화폐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경제 고문들이며 그들 모두 금으로의 회귀를 지지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트럼프도 같은 패턴을 따를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단순히 근본 위제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1917년 적성국 교역법, 1977년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그리고 1976년 국가 비상사태법에 따라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법들을 이용해 행정명령 6102번을 정당화했습니다. 트럼프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정당화의 근거는 국가 안보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브릭스가 달러를 대체할 금 기반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미국이 먼저 조치하지 않으면 달러가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진주만 공격입니다. 대통령은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틀은 반대하는 이들을 비애국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금 몰수 또는 제한입니다. 트럼프는 루즈벨트만큼 적극적으로 금을 몰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아마도 미국인이 일정량 이상의 금, 예를 들어 1인당 5온스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 이상은 현재 시장 가격으로 달러와 교환하여 재무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왜 몰수하느냐고요? 정부가 통화를 뒷받침할 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온스당 2,000달러로 약 8,3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5,2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 공급량은 21조 달러입니다. 정부는 금이 더 필요하거나 기존 금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몰수는 더 많은 금을 제공합니다. 재평가는 기존 금이 더 많은 통화를 뒷받침하게 만듭니다. 셋째 단계는 금의 가치를 대규모로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금을 몰수하거나 확보한 후 정부는 달러 대비 금의 새로운 고정 가격을 발표할 것입니다. 온스당 2,000달러가 아닌 가격으로 말입니다.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8,3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61 100만 온스에 해당합니다. 온스당 2,000달러일 경우 5,220억 달러입니다. 온스당 10,000달러일 경우 2.61조 달러입니다. 온스당 2만 달러일 경우 522조 달러입니다. 21조 달러 통화 공급량의 25%를 금으로 뒷받침하려면 약 5조 달러의 금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 가격이 대략 온스당 2만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금값은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등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가격을 발표합니다. 금 채굴업자, 금 투자자, 금을 보유한 국가들 모두 그들의 부가 즉시 5배 또는 10배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입니다. 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달러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구매력을 잃게 됩니다. 금은 가치가 재평가되어 오르지만 달러는 가치가 재평가되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2,000분의 1 온스를 살 수 있던 달러가 이제는 1,002만 분의 1 온스를 사게 되는 셈입니다. 달러 가치가 90% 하락한 것입니다. 넷째 단계는 부채 재조정입니다. 이것이 리셋의 숨겨진 목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36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로는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달러 가치를 90% 떨어뜨리면 부채는 더 저렴한 통화로 상환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명목상 36조 달러를 여전히 빚지지만 실질 구매력 면에서는 그 36조 달러는 이제 리셋 이전 달러 가치로 단 3.6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부채는 인플레이션으로 탕감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누구일까요? 외국 정부, 중앙은행, 연금기금, 보험회사입니다. 중국은 800억 달러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90% 하락하면 이 국가들은 실질 가치로 90%를 잃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돌려받지만 가치 없는 통화로 받게 됩니다. 이는 법적 오명 없이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계는 새로운 금 기반 달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몰수, 재평가, 부채 재조정 후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할 것입니다. 모든 달러는 이제 온스당 2만 달러의 고정된 금으로 뒷받침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들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외국 정부만이 엄격한 조건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브레튼우즈 2.0입니다. 달러가 기술적으로 금으로 뒷받침되므로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이 5단계 과정은 1년도 차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90일 안에 초과분금을 제출하도록 하고 동시에 금을 재평가하며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2027년 말까지 달러는 금으로 뒷받침될 것입니다. 빚은 인플레이션으로 탕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채권자들과 달러 보유자들을 희생시켜 경제를 재조정했습니다. 이제 2027년이 가장 유력한 시기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통화 재조정은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마지막 주요 재조정은 1971년의 닉슨 쇼크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금 몰수가 있었죠. 주요 재조정 사이의 패턴은 50년에서 100년입니다. 1971년부터 2027년까지는 56회입니다. 1933년부터 1971년까지는 38회이고요. 1879년부터 1933년까지는 54회입니다. 평균은 약 50년인데 이미 시기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로 2027년은 1929년의 폭락과 1933년의 재조정 이전에 있었던 1920년대 거품 경제의 정점인 1927년으로부터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적 주기는 종종 100년 주기로 반복되곤 합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인데 그 중간이 바로 2027년입니다. 주요하고 논란이 많은 조치들은 보통 정치적 자본이 가장 높은 2년 또는 3년 차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출마할 수 없는 자해선 대통령에게는 2027년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죠. 네 번째로 2027년에는 달러 위기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연방 부채는 40조 달러를 초과하고 이자 상환액은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입니다. 2025년 또는 2026년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브릭스 통화는 점차 채택될 것입니다. 이 위기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비상조치는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조정은 브릭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브릭스가 금 본위 통화를 먼저 출시한다면 달러는 패배합니다. 시기는 브릭스가 통화를 출범하기 직전이나 직후인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전쟁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2027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한다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조정이 발표되는 순간 이미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파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금 보유자들은 엄청나게 승리합니다. 재조정 이전에 실물 금을 소유한 사람들은 금이 온스당 2,000달러에서 10,000달러 또는 20,000달러로 재평가될 때 하룻밤 사이에 5배에서 10배 더 부유해집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금이 몰수된다면 당신의 이득은 정부의 지급률로 제한됩니다. 금 채굴 기업들이 승리합니다. 금을 채굴하는 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이 하룻밤 사이에 재평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00 금 기준으로 1억 달러 가치의 금 매장지는 2만 달러 금 기준으로는 10억 달러의 가치가 됩니다. 주가는 폭등합니다. 베릭골드, 뉴몬트, 프랑코 네바다 같은 기업들은 10배에서 20배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량의 금 보유국들이 승리합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2,300톤의 금은 온스당 $2,000 기준으로는 1,500억 달러 가치이지만 2만 달러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달러가 됩니다. 만약 5,000톤이라면 중국에 숨겨진 금 보유량은 3,200억 달러에서 3조 2천억 달러로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막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승리합니다. 부동산, 농지, 생산적인 사업체 등 실질적인 모든 것이 가치를 유지합니다. 만약 50만 달러 가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90% 하락한다면 명목 가격은 500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이 여전히 30만 달러 명목 금액이라면 실질 구매력 면에서는 3만 달러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당신의 주택 담보 대출은 사라진 셈이죠. 자, 그럼 누가 재앙적으로 손실을 볼까요? 달러 보유자들입니다. 현금, 당좌 예금 계좌, 저축 예금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달러 가치가 90% 하락하면 당신은 90%를 잃게 됩니다. 100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10만 달러의 구매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채권 보유자들은 파멸합니다. 미국 국채, 회사채, 모든 달러 표시 부채가 해당됩니다. 당신은 달러를 빌려주었고 달러로 상환받습니다. 하지만 그 달러는 이제 원래 가치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사 %의 이자를 지급하는 10년 만기 국채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러 가치가 90% 하락한다면 당신의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해외 채권국들은 가장 큰 손실을 봅니다. 중국, 일본, 국채를 보유한 유럽 국가들 말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무역 흑자를 통해 이러한 외환 보유고를 축적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2조 달러 외환 보유고는 실질 가치로 2천억 달러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절도 행위입니다.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은퇴자들도 손실을 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막대한 채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치가 90% 손실을 보면 연금은 지급 불능 상태가 됩니다. 연 5만 달러로 생활을 계획했던 은퇴자들은 자신의 수입이 과거 5천 달러로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아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할 수 없고 재건할 수도 없으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중산층은 붕괴됩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자산은 달러, 저축 예금 계좌, 그리고 채권에 투자된 미국 은퇴연금 4억 1K 형태로 존재합니다. 40년간 은퇴를 위해 저축했던 중산층은 그 저축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자산 소유자와 그 외의 모든 사람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봉건주의입니다. 이제 지정학적 차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 본위제 재조정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과 브릭스에 대한 금융 전쟁입니다. 2008년 이래로 중국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설립했고 1대1로를 추진했습니다. 스위프트, SWIFT의 대안으로 위안화 국제 지급 시스템 CIPS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금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는 달러를 대체할 위안화 기반 통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2023년에 브릭스는 확장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가입했습니다. 이제 브릭스는 전 세계 인구의 45%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6%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브릭스는 금과 원자재로 담보되는 공동 통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화는 브릭스 회원국 간의 국제 무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달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달러 패권의 종말입니다. 만약 브릭스가 금 본위 통화를 먼저 출시하고 달러가 순수한 명목 화폐로 남는다면 국제 무역은 이동할 것입니다. 산유국들은 브릭스 통화를 선호할 것입니다. 10년 안에 달러는 기축 통화 지위를 잃을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인의 생활 수준은 30에서 50% 하락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존립에 대한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조정은 선제 공격입니다. 만약 미국이 브릭스가 통화를 출시하기 전에 금 본위제로 돌아간다면 달러는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건전한 화폐를 복원했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브릭스를 약화시킵니다. 미국은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명목 화폐가 아닌 금 본위제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더 암울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조정은 함정입니다. 미국은 금 본위제로 돌아가 달러 가치를 2만 달러로 재평가하고 전 세계에 금 본위 달러로 거래하자고 초대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시 달러를 축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미국이 세계를 다시 달러 의존에 묶어둔 다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근본위제를 중단하는 겁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위제를 이용했다가 다시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인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세계는 달러권과 브릭스권이라는 두 개의 통화 시스템, 즉 냉전 경제, 경쟁 통화, 금융 전쟁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편을 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가 집권합니다. 첫 해는 인사와 당면한 위기 해결에 보낼 것입니다. 트럼프의 경제팀은 근본위제 실행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고 시장은 잠잠합니다. 2026년 달러 위기가 심화됩니다. 연방 부채는 4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브릭스는 2026년 4분기에 금으로 뒷받침되는 통화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여러 산유국들은 브릭스 통화를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달러의 외환 보유고 비중은 55% 아래로 떨어집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합니다. 연준은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트럼프는 이 위기를 비상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트럼프는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황금 시간대 연설에서 트럼프는 중국과 브릭스가 달러를 파괴하기 위해 금으로 뒷받침되는 통화를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트럼프는 금 소유를 제한하고 일시적으로 태환을 동결하며 근본위 달러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금값은 며칠 만에 50% 급등합니다. 정부는 금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은행은 일주일간 은행 휴무를 위해 문을 닫습니다. 2027년 중반 은행 휴무가 끝나고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엽니다. 재무부는 이제 달러가 온스당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의 비율로 금으로 뒷받침된다고 발표합니다. 개인 소유는 5온스로 제한됩니다. 그 이상은 모두 재무부에 매도해야 합니다. 준수 기한은 90일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몰수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7년 말 전환이 완료됩니다. 달러는 금으로 뒷받침됩니다. 새로운 달러를 사용하여 국제 무역이 재개됩니다. 일부 국가는 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거부하고 브릭스 통화를 사용합니다. 세계는 두 개의 통화권으로 분열됩니다. 물가 조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맹위를 떨칩니다. 노동자들은 시위하고 폭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점차 경제는 안정됩니다. 실질 부채는 대폭 삭감됩니다. 리셋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여기 역사적 전례에 기반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실물 금을 사서 숨기는 것입니다. 몰수가 발생하면 당신이 넘겨준 금은 재평가 이전 가격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소유했지만 성공적으로 숨긴 금은 완전한 재평가율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1933년에 일부 미국인들은 금을 숨겨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발각되지 않는다면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미국 관할권 밖에서 금을 사는 것입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또는 강력한 재산권을 가진 다른 국가에서 할당 계좌에 보관된 금을 매입하세요. 만약 미국이 국내 금을 몰수하더라도 당신의 해외 금은 안전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이며 위험도 낮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금 채굴 회사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채굴 회사들은 몰수 위험 없이 재평가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미국 관할권 밖에서 운영되는 해외 채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십시오. 캐나다 채굴 회사, 호주 채굴 회사 같은 곳들이죠. 이들은 미국의 국유화로부터 더 안전하면서도 금 재평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실물 자산을 사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고정금리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 흠대출이 있는 농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은 오늘 달러를 빌리고 재평가 후에도 달러를 갚아야 하지만 그 달러는 원래 가치의 10%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채는 사라집니다. 당신의 자산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외화와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프랑, 노르웨이 크로네, 싱가포르 달러와 같이 강력한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통화들 말입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달러 노출에서 벗어나 다각화하세요. 여섯 번째 전략은 생존 비축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식량, 물, 연료, 의약품 말입니다. 만약 리셋이 뱅크런과 공급망 교란을 촉발한다면 실물 필수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화 리셋은 일시적인 혼란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재정 자문이 아니지만 역사적 패턴에 기반하여 1933년과 1971년에 효과가 있었던 전략들입니다. 실물 자산과 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종이 화폐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근본 위제로의 회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높습니다. 달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역사적 주기는 2027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이를 지지하는 고문들이 있고 극적인 조치를 취할 정치적 동기도 있습니다. 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달러를 구하고 부채를 재조정하며 중국의 통화 도전을 물리친 대통령으로서 그의 유산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를 의도하든 아니면 상황이 강제하든 리셋은 오고 있습니다. 2027년이 가장 유력한 시기입니다. 금 몰수 또는 제한, 온스당 $10,000에서 $20,000로의 재평가, 평가절하를 통한 부채 재조정, 근본위 달러의 구현,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통한 정당화,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예상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10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90%를 잃게 될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에 이를 실행했습니다. 금을 몰수하고 69%더 높게 재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1년에 이 일을 했고 근본 위제를 시행했습니다. 달러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트럼프는 2027년에 이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떤 지침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살아남겠지만 변모할 것입니다. 거대한 리셋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패턴입니다. 부채가 지속 불가능해질 때마다 50년에서 100년마다 통화 리셋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리셋은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정직한 돈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평가절하된 통화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셋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패턴을 보여주었다면, 그리고 2027년이 역사적 패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을 사고 실물 자산을 확보하며 달러 노출을 줄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을 위한 자리를 잡으십시오. 트럼프의 근본 위제 복귀 계획, 2027년 리셋에 숨겨진 그 계획, 패턴은 명확합니다.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메커니즘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면 세상은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부자가 되고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리셋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1971년 이래 가장 거대한 통화 시스템의 대변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2027년에 시작됩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